교과서 21쪽. 자, 외세와 지배층에 맞선 동학농민운동.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반봉건, 반외세, 개항 이후 우리 민족에 주어졌던 중요한 역사적 과제죠. 이 두 가지를 수행하는 근대 민족운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 첫 번째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우선 제목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외세와 지배층에 맞선, 밖으로 외세에 대항하고 안으로는 지배층에 맞서는 그야말로 반봉건 반외세의 근대 민족운동입니다. 학습 목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안다.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과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선생님이 여기 형광펜으로 표시해 놨죠. 동학농민운동에서는 그 전개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먼저 교과서 동학의 확산 부분에서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내외의 이중적인 수탈을 받게 된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는데 이들의 세력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가 그 교세가 확산이 되면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었을 때 결국 강력한 형태인 동학농민운동으로 표출되게 되는 것이었겠죠. 자, 그러면 개항 이후에 농민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웠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항 이후 일본으로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쌀과 콩 등의 가격이 크게 올랐고 일본 상인에 의한 면제품 등 공산품의 수입으로 국내 수공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즉, 일본으로 곡물 유출이 심해지게 되면서 곡물가가 폭등을 했고 이에 우리는 방공령으로 대항했지만 시류를 거둘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배상금까지 지불하게 되면서 반일 감정이 고조가 되죠. 한편 일본 상인은 청나라에 들어와 있었던 영국산 면제품을 우리나라에 갖다 풀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국내 면제품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수공업이 크게 몰락을 하게 됩니다. 한편 조선 정부가 개화 정책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을 올리고 지주의 수탈이 심해져 농민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안으로는 정부가 세금을 올리고 또 지주는 농민들에 대한 수탈을 더 심하게 하면서 농민들 생활이 몹시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 대한 배척 기운과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내외의 이중적 수탈.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배경이 되겠죠. 이러한 가운데 2대 교주였던 최시영. 자, 이 사람은 동학을 창시한 동학의 교조는 최재우고요. 2대 교주는 최시형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동경대전이라고 하는 어떤 그 경전을 만들게 되죠. 포교에 힘썼습니다. 동학의 교세가 확산되었다. 이에 동학 교도들은 동학을 창시한 교조 최재우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는 운동, 이것을 일명 교조 신원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교 운동을 전개해 나가게 되죠. 이 운동은 점차 부패한 관리의 처벌과 외세 배척을 주장하는 농민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동학의 교세가 확산되면서 교조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는 교조 신원운동을 전개했는데 이들이 모인 자리에서 결국 정치적인 구호를 내세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음은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잘 안 보일 텐데요.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 크게 4시기로 구분이 됩니다. 고부밀란, 즉 고부농민봉기, 그리고 1차 봉기, 자, 황토현 전투 이런 게 1차 봉기가 되겠죠. 그리고 집강소 시기, 그리고 2차 봉기, 뒷면에서 2차 봉기. 자, 그러면 먼저 고부 농민봉기, 자, 1기, 여기서 세 번째 줄까지인데 동학농민운동의 발단이 된 사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94년 전라도 고부에서 고부 조병갑의 수탈에 맞서 농민들이 봉기하였다. 고부 군수 조병갑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농민들을 몹시 괴롭혔습니다. 이들은 전봉준의 지휘 아래 고부의 관할을 점거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고 곡식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고부 농민 봉기. 전봉준은 동학의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농민군 거의 1,000명 정도를 끌어모아 이제 사발통문이란 걸 돌리죠.
고부 관할을 점거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고 곡식을 나누어 주면서 일단락 맺어지게 됩니다.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왜 1차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가? 자, 문제가 있었습니다. 괄호친 부분. 정부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해놓고 사건 조사를 위해 관리를 파견했는데 이 관리가 일방적으로 농민들에게만 책임을 물어 탄압을 했습니다. 결국 본격적 봉기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럼 1차 봉기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전봉준, 손화중, 동학의 지도자입니다. 등은 다시 봉기하여 자, 먼저 고부의 백산에서 농민군을 확대 개편하였다. 농민군은 황토현 전투에서 처음으로 광군에 승리한 후 전라도 일대까지 장악하고 전주성까지 점령하였다. 1차 봉기. 1차 봉기의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봉준, 손화중, 고부 백산에서 봉기했는데 특히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전주성까지 점령. 자, 동학농민운동의 절정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것을 1차 봉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농민군의 기세에 놀란 조선 정부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에게 또다시 군대를 요청했는데요. 청이 군대를 보내자, 자, 이번에는 일본도, 자, 무슨 조약 때문에? 네, 그렇죠. 갑신정변 직후에 체결되었던 그 텐진 조약을 구실로 내세워 일본도 군대를 조선에 파견하게 됩니다. 이에 농민군은 외세의 개입을 막기 위해 개혁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휴전한 후 해산하였다. 전주화야. 자, 정부가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청일 양국군이 텐진조약 때문에 동시에 출동을 하게 되자 오히려 우리 농민군과 정부가 손을 잡고 전주 화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주에서 평화의 약속을 체결한 것이죠. 단 전제 조건은 청일 양국군의 철수였습니다. 자, 전주 화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3기, 자, 집강소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 농민군은 전라도 각 고을에 자치조직인 집강소, 농민들의 자치조직인 집강소를 각 고을마다 설치하고 탐관오리 처벌, 조세 개혁, 그리고 신분차별 철폐를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집강소를 중심으로 이른바 폐정개혁안 12조를 실천에 옮기게 되는데 그 중에 탐관오리 처벌, 조세개혁, 그리고 신분제도 폐지 등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동학농민운동의 제 3기입니다. 1차 봉기 때 백산에 집결한 동학농민군의 모습 기록하죠. 농민군은 폭정을 없애고 백성을 구한다. 제폭구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히 한다. 보국안민이라고 얘기하죠. 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자, 여기 1차 봉기, 고부농민 봉기, 자, 1차 봉기, 그리고 집강소 시기. 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쭉쭉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순서대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발단은 고부 농민 봉기. 제대로 해결이 안 됐을 때 1차 봉기. 1차 봉기의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집강소 시기. 그렇지만 문제가 다시 발생됐기 때문에 2차 봉기.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1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